서울 60대 vs 지방 60대 순자산 격차 이렇게 다릅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 걸까? 서울에 사는 친구는 집값이 몇 억이 올랐다는데 나는 왜 그대로일까? 노후는 결국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갈리는 걸까? 60대가 되면 소득보다 자산이 더 중요해집니다. 월급은 끊기거나 줄어들지만 자산은 그대로 남아 나의 삶을 지탱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대의 삶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로 바뀝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1. 왜 60대의 자산 격차가 더 크게 느껴질까? 젊을 때는 소득 격차가 눈에 들어옵니다. 직장, 연봉, 승진, 사업 성공 여부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60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경제활동이 줄어들고 결국 그동안 축적한 자산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특히 부동산이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이 곧 자산의 차이가 됩니다. 서울에 2030년 이상 거주하며 아파트를 보유해 온 경우 집값 상승이 곧 순자산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나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산 규모는 단순히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은퇴 이후 선택지의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 순자산 격차가 만드는 은퇴 후 삶의 차이. 현금 흐름의 여유.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60대는 주택연금이나 전세 재계약, 일부 매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산이 버팀목이 되어주는 셈입니다. 반면 지방에서 집 한 채가 자산의 대부분인 경우 집을 팔아도 큰 현금이 남지 않거나 매수자가 없어 처분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산이 있지만 유동성이 낮아 생활비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생깁니다. 의료 돌봄 접근성. 은퇴 후 가장 큰 지출은 의료비입니다. 대형 병원, 전문 의료 서비스, 다양한 요양시설은 대체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도 많이 좋아졌지만 중증 질환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자산 여유가 있다면 서울에 소형주택을 추가로 마련하거나 병원 근처로 옮겨 사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동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자녀 지원과 세대 간 격차. 서울에 자산이 많은 60대는 자녀의 결혼 자금, 주택 마련, 창업 자금 등을 도와줄 여력이 있습니다. 이 지원은 다시 자녀 세대의 자산 격차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지방의 60대는 본인의 노후도 빠듯해 자녀를 도와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60대의 순자산 격차는 한 세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3. 사례로 보는 현실적인 차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도록 실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 3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1. 서울 강서구의 30년 산 김씨 63세. 김씨는 1990년대 중반에 서울 외곽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무리해서 대출을 끼고 샀지만 지금은 시세가 크게 올라 순자산이 수억 원 늘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기본 생활을 하고 필요하면 주택연금 가입도 고려 중입니다. 당장 돈이 없어도 집이 있으니 마음은 든든해요. 이 말이 핵심입니다. 심리적 안정감 자체가 다릅니다. 사례 2.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박씨 65세. 박씨는 같은 시기에 지방에서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고 빚도 모두 갚았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산 대부분이 집에 묶여 있지만 매수자가 많지 않아 쉽게 현금화하기도 어렵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싶죠. 박 씨의 말에는 억울함이 담겨 있습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례 3. 은퇴 후 지방으로 내려간 이씨 62세. 이 씨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 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매도하고 차익을 남겼고 지방에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마련해 남은 자금을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자산이 있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죠. 같은 지방 거주 60대라도 출발점이 달랐던 겁니다. 4. 그렇다면 지방 60대는 불리하기만 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방은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주거비 부담이 적습니다. 인간관계가 밀접하고 공동체가 유지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텃밭을 가꾸거나 소규모 자영업, 귀농귀촌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자산 가격 상승의 혜택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60대 이후에 더욱 크게 체감된다는 것입니다. 5. 지금 5060대가 생각해 볼 점. 이 글을 읽는 분이 50대라면 아직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산 구조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역 편중 리스크를 인식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연금, 배당, 이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미 60대라면 비교보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 다운사이징, 임대 전환 등 활용 가능한 제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자녀 지원을 무리하게 하기보다 본인의 노후 안전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서울이냐, 지방이냐보다 내 자산으로 어떤 삶을 설계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서울 60대와 지방 60대의 순자산 격차는 단순한 통계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은퇴 후의 선택지, 심리적 안정감, 자녀 세대의 기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형성된 격차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산으로 최적의 삶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후의 품격은 얼마를 가졌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디에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는 우리의 노후를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나의 자산은 나의 노후를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앞에서 서울 60대 vs 지방 60대의 순자산 격차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은퇴 이후 선택지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격차는 왜 생겼고 앞으로 더 벌어질까? 그리고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경제학적 인구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왜 서울의 자산은 더 빠르게 불어났을까? 집값 상승이 아니라 집중 효과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거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도시 집중 효과 어글라머레이션 이펙트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몰리면 그 지역의 생산성과 임금, 자산 가격이 함께 상승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기업, 일자리, 대학, 병원, 문화시설이 한 곳에 모이면 기회가 다시 기회를 부르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서울은 대기업 본사, 상위권 대학, 대형 병원, 금융문화 인프라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경제 기회의 집약체로 평가받습니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일부 지방은 인구가 줄어드는 축소도시 슈링킹 시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인구가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상권이 위축되고 상권이 위축되면 다시 인구가 빠져나가는 역순환 구조가 생깁니다. 이 차이가 2030년 누적되면서 지금의 60대 자산 격차로 나타난 것입니다. 2. 인구 구조가 자산 가격을 결정한다. 부동산은 결국 사람 수의 문제다. 과학적 통계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은 세 가지 요소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인구 증가율, 가구 수 증가율, 소득 증가율. 특히 가구 수 증가가 중요합니다. 1인 가구가 늘면 주택 수요가 늘어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청년 신혼부부, 직장인 유입이 지속되었습니다. 반면 일부 지방은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고 청년 유출이 많았습니다. 통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일수록 주택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60대가 보유한 주택이 향후 시장에서 매물로 나오면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즉, 지금의 격차는 과거의 결과일 뿐 아니라 앞으로의 인구 구조에 따라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3. 심리학적으로도 격차는 커진다. 자산은 행동을 바꾼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자산 효과 웰스 이펙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산이 늘어나면 소비와 투자 성향이 더 적극적으로 변한다는 이론입니다. 서울에서 자산이 크게 상승한 60대는 리모델링을 하고 상가나 오피스텔에 투자하고 자녀에게 일부 증여하고 금융 투자에 참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은 또다시 증식될 기회를 만납니다. 반면 자산 상승 경험이 적은 경우 심리적으로 더 보수적이 됩니다. 현금을 쥐고만 있거나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습니다. 즉, 격차는 숫자의 차이이면서 동시에 행동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4. 그렇다면 앞으로 60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집값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이후 삶의 안정성은 자산 총액보다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에 의해 결정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라이프 사이클 가설 라이프 마이너스 사이클 하이파서서스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젊을 때 저축하고 노년에는 그 자산을 소비하며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60대는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은 가격은 높을 수 있어도 매달 생활비를 자동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집이 12억 원인가 4억 원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달 250만 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가? 서울이든 지방이든 노후의 핵심은 결국 연금 금융자산 수익 필요시 부동산 활용 전략입니다. 5. 현실적인 전략 제안.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구조를 수치로 점검하기. 부동산 비율이 8,090%라면 위험합니다. 금융자산, 현금성 자산 비중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대수명 고려하기. 현재 60대의 기대수명은 85세를 훌쩍 넘습니다. 30년을 더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월 250만 원이면 연 3천만 원, 30년이면 9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 숫자를 실제로 계산해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건강이 자산을 지킨다. 의학적으로 만성질환이 하나 늘어날 때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건강관리는 단순한 웰빙이 아니라 재무 전략입니다. 6. 결국 중요한 것은 위치가 아니라 설계다. 서울 60대가 유리한 구조적 요인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서울 60대가 여유로운 것은 아니고 모든 지방 60대가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격차는 이미 형성되었지만 노후의 안정성은 앞으로의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서울이냐 지방이냐? 가 아니라 내 자산은 앞으로 30년을 버틸 구조인가?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자산 가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과 리스크 관리. 이 부분을 더 깊이 들어가 보실까요? 원하시면 노후 파산을 피하는 자산 재구성 전략을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